예, 안녕하세요. 고전평론가 고미숙입니다. 사람 누구나 이제 태어나면 이제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죠. 그러니까 태어나면 이제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것이 동시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어떤 사람한테도 이 주제는 피할 수가 없는 거고 이제 온전히 겪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고전을 공부하면서 인간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도 생로병사를 내가 주인이 돼서 건너가려면 배우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다고 할 때 그게 학교에서 이제 성적을 위한 공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공부의 모든 밑바닥에는 생로병사에 대한 질문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보다 더 보편적인 주제가 없지 않습니까? 태어나면 나이 들고 그 다음에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거. 예. 예, 그 앞에서는 모두가 이제 공평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인간의 이제 수명이 지금 100세 인생 이렇게 하는데 그 동의보감에서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수명은 125세예요. 그게 이제 성장에다가 5를 곱하는 거래요. 모두가 성장기에다가. 근데 인간이 성장하는 시간이 25년이래요. 그러니까 25가지는 계속 성장세포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성장이 없죠. 그래서 이제 곱하기 5를 하면 125세가 나와요. 이거는 생물학에서 찾아낸 원리예요. 그래서 모든 동물도 이렇게 성장기에다 곱하기 5를 하면 그 아주 자연스러운 수명이 나온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인간도 생로병사의 과정이 이제 25년에서 5가지.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이제 음양오행에서 5를 곱한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가운데 이제 환절기가 들어가면 목화, 토, 금수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전제를 했는데 지금 현대과학하고 이게 이제 맞아떨어진 거죠. 근데 이제 동의보감에도 그렇고 그게 400년, 500년 전이고 동의보감에서 인용한 황제내경이라는 책은 뭐 몇천 년 전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도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왜 인간이 50세만 되면 이렇게 쇠약해지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가? 네. 왜 그랬을까요? 몇천 년 전에도 술을 너무 먹고 과식을 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성욕을 마구 쓰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 시대에 딱 적용해도 하나도 지금 어긋난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제명에 못 산다. 125세는 고사하고 100세 뭐 이제 예전에는 또 역병이나 뭐 자연재해가 많으니까 뭐 40, 50. 조선의 왕들도 평균 수명이 40이었거든요, 막.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잘 조절해서 양생을 한 사람은 무병장수에서 80 이상 100세 뭐 200세, 300세도 있었어요. 그 양생에서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100세 인생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면서 무척 부담스러워하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대단한 이제 문명의 성과는 아니라는 거, 그걸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엄청 자랑을 하자. 100세 인생이 펼쳐졌다고. 근데 사실 원래 125세인데 100세밖에 못 살고 근데 우리는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100세 인생 앞에서. 절대 축복이라고 못 느낀다는 거.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문명적으로 봤을 때 조선시대보다 지금 나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때는 적어도 125세를 살아가는 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삶이다. 거기에 따라서 의학적인 거, 그 다음에 윤리적인 거, 또 사회 정치적인 이제 책임 이런 것들이 다 설정이 됐는데 우리는 그런 것하고는 지금 전혀 돌아볼 여유도 없이 갑자기 100세를 살게 됐대. 근데 우리가 50대에 정년을 해. 그래서 어떡하지? 이렇게 당혹스러워하는.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난 100년 동안 또 유럽에서는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몇백 년 동안 참 정말 그 인생을
아주 편향적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게 뭐냐? 인간은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돈 쓰다가 50, 60 돼서 정년할 때는 죽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냥 일하다 죽어버려라. 돈 쓰다 죽어버려라. 벌다가 그냥 죽어라. 이런 것이 자본주의의 생로병사관이었어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이제 아주 심각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정말 그 배고픔을 해결하고 뭐 전염병으로부터 우리가 막 떼죽음 당하는 거에서 그걸 이제 구제하고 이 겨울에도 춥지 않고 여름에 덥지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거를 해결해서 뭐 이게 이제 엄청나게 막 그 자랑스러워 하는데 인간이 자기 삶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너무 빈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풍요로워지면 정신은 빈곤해진다. 이것은 아주 우주의 대원칙입니다. 부유한데 정신적 가치도 풍요롭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둘을 그러면 선택하란 말인가? 물질을 선택해서 인간이 정신적으로 완전히 정말 동물 이하로 살고, 또 그게 아니면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면 뭐 완전히 이제 또 모든 물질적인 어떤 혜택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이 두 극단을 선택하라는 게 아니고 구석기 시대 이후 인간이 해야 할 윤리적인 포인트는 물질과 정신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요. 그런데 현대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도 잘 벌고 결혼도 잘하고 연애도 잘하는데 오래 살겠다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뭐냐, 탐욕을 균형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산업화 시대는 직장이 평생을 보장했는데 뭐 중년에 잘리고 아예 청년 시절에 진입이 안 되고 아예 취업이 안 되고 그리고 취업해도 마음이 정처 없어서 10년 안에 스스로 그만두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이거는 사실 별 이 사회 문제로 얘기를 안 하는데 실제로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2, 3년 심지어 한 달 만에 그만두는 청년들도 많아요. 왜 이럴까요? 이렇게 직장 잡기 어려운 시절에? 이게 현대인의 마음의 행로예요. 마음을 잡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 굶주리지는 않으니까요. 청년백수도 집에서 아주 잘 먹습니다. 잘 먹어서 다 비만이 돼 있어요. 너무 먹고 일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TV 보고 컴퓨터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물질적으로 풍요롭다는 것이 꼭 축복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취업을 해서 좋은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40대 후반이 되면 내가 이걸 물러나 줘야 다음 세대가 또 이렇게 로테이션이 된다. 이러니까 버티는 것도 불편해, 나오는 것도 불편해. 그래서 이제 그런데 나왔더니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뭐 정리하고 이제 수습을 할 텐데 앞으로 몇십 년이 남았다. 그 내가 그렇게 살지 안 살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현대인한테 그렇게 주어졌다고 하니까 지금 굉장히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는데, 그러면 이게 인류가 이렇게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걸 그렇게 열망했으면 고령화 사회가 왜 이렇게 정말 좋은 사회 아닙니까? 근데 고령화라는 그 단어가 딱 TV에 나오는 순간 이거는 뭐 너무 암울해요. 이거 암울해. 그 뉴스에 고령화라는 게 나오는 뉴스를 한번 보세요. 긍정적인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광고에서는 뭐 100세 인생을 준비하라고 뭐 보험 들고 뭐 들으려고 막 이러면서, 아니 뭐 이렇게 암울하면 그럼 오래 살라는 건가, 지금 뭐 빨리 접으라는 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게. 이게 바로 이제 현대인들이 생로병사 전체를 보면서 삶에 대한 통찰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선시대하고 비교하면 확연히 다른 문화적 포인트인데, 조선시대는 그 처음에 공부를 할 때 4살이나 책을 읽을 때
바로 천자문을 가르치고 나면 소학이나 뭘 한 다음에 사서상경을 하고 주역도 10살 전에 배웠어요. 근데 그러면 알겠어요, 얘가? 근데 뭐 주역은 오히려 이렇게 그림이 나오니까 더 이제 재밌어요, 사실은. 근데 이 우주 전체 형상을 보여주는 거니까 다 깨달을 수는 없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네, 그 순간 그냥 다 인생과 우주를 다 전면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존재로 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소년기, 청소년기, 청년 이런 기간이 없었고 청년은 덜 자란 어른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16이 되면 바로 어른이 됐어요. 그때 결혼을 했잖아요. 남자 16, 여자는 14. 이게 19세기까지 100년 전에까지도 이루어졌던 생체 리듬입니다. 지금 16, 14이면 지금 중딩, 고딩이죠. 그런데 걔들이 결혼해서 이제 어른이 바로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기, 뭐 유년기 이런 게 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어렸을 때 그 모든 걸 배우고, 그 다음에 다시 배우고, 다시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지. 어린애니까 어린애에 맞는 거를 배우고, 이렇게 진도를 하다 보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계속 어린애 상태가 길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의 교육과 문화는 정말 유년기, 유아기도 있죠. 유아기, 유년기, 그 다음에 소년, 청소년, 그 다음에 청년, 뭐 끝도 없이 늘어져서 지금 청년기가 몇 살까지입니까 대체? 30살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덜 자란 상태로 30년을 하면 100년을 산다고 해서 30년 빼놓고 나면 뭐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철딱서니 없이 몇십 년을 이미 살아버린다고 전제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명이 늘어난 건가? 수명이 늘어난 게 그냥 이게 연장만 된다면 그게 뭡니까? 생명 연장하는 그 의술,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연명의료. 100년을 산다는 건 100년을 정확하게 생로병사의 스텝을 밟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야 100년 산다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 80년이다. 그러면 20년씩 잘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살아야 되고 60년밖에 못 산다면 15년 단위로 자르면 돼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60이 한갑이었고 한갑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태어난 해와 똑같은 간지가 돌아오는 시절. 이게 환갑이거든요. 그러니까 15쯤에 어른이 됐고 그걸로 이제 봄을 마치고 그 다음에 30살까지 여름, 45까지 가을, 그 다음에 60까지 겨울.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60년 밖에 안 된다고 지금은 생각하지만 그때는 이 생로병사,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거친 존재의 충만함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는 근본적으로 삶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어야 비로소 인생에 대해서 뭔가 알겠죠. 그러니까 노인의 문화가 이 문화 전체를 이끌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노인이 현자가 되고 겨울을 겪어봐야 인생이 어떤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철학을 가졌다고 해도 얘가 20살이고 아직 40밖에 안 됐으면 애송인 거예요, 애송이. 봄하고 여름밖에 모르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양사상은 기본적으로 다 노인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자, 노자, 부처, 젊은 시절을 잘 모르죠. 청년 공자를 뭐 아세요? 잘? 그 다음에 부처도 젊은 시절엔 왕자로 지내다가 출가하고 그 다음엔 뭐 대체로 노안으로 사시지 않았습니까? 네, 부처님이 그렇게 동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동안인 부처가 있나요? 그 다음에 노자는 뭐 날 때부터 갓난아기 때가 노인이었대요. 네, 노인으로 태어났대요. 그래서 그냥 도덕경 몇 자예요? 잊어버렸네. 81장을 남기고 그냥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동양사상은 기본적으로
청년이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원리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이제 그래서 아니 그렇다면 공자, 노자, 부처 다 굉장히 일찍 어른이 돼서 성숙한 채로 공자는 73세, 그 부처님은 80세, 노자는 뭐 나이를 알 수가 없고 그 굉장히 성숙한 어른으로 오래 산 거죠. 중요한 건. 철없는 상태로 대부분을 보내다가 그래서 연명으로 100세를 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 들고 오래 산다는 것은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핵심이지 그냥 객관적으로 양적으로 시간이 늘어난다가 아니에요. 현대인은 완전히 양적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100세 산다 그러면 지금 내가 50대야. 50년이나 남았네? 그러고 해서 이제 시간이 확보됐어. 그럼 뭘 합니까? 술, 그 다음에 뭐 육식, 그 다음에 다시 성욕. 다 이런 거죠. 많이 남았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지혜를 연마해서 이 인생의 이치를 터득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문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가 막 불태우면서 100세가 됐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늙는 게 너무 두렵고 죽는 게 너무 두려워집니다. 100세를 살았으니 충만하다라고 하질 않습니다. 20살에 죽는 것보다 더 무서워져요. 노쇠했기 때문에. 그 카터 대통령이 옛날 미국 카터 대통령이 아시죠? 그분이 90대인데 대통령도 하고 그 다음에 물러나서 뭐 이제 환경운동도 하시고 막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뭐 종양이 다 이제 번졌다는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했다고. 이게 바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거친 노인의 지혜입니다. 이 자유.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아쉬움과 미련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계속 철들지 않은 상태로 연명하면 노쇠해지는 것 막을 수가 없으니까 마음도 약해져서 죽는 게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러면 100세 아니라 125세가 돼도 이제 죽는다고 하면 끔찍한 상태로 죽게 돼요. 그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이 우주는 끊임없이 운행하는 것이지 천국과 지옥을 따로 설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제 이 동양적인 지혜에 의거하면 중요한 건 생로병사라고 할 때 이것이 125세든 일단 뭐 125세가 인간의 한계인 거는 이제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이거는 뭐 이제 벗어날 수가 없죠.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한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현대인은 어쨌든 뭐 이제 40대 막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뭐 50 환갑 이렇게 하다가 이제 100세까지 연장이 된다는 이제 시절을 맞이했으니까 100세. 그러면 또 뭐 80, 뭐 그다음에 60 이거라고 하더라도 이 안에서 단순히 양적으로 늘어나는 삶이라면 그거는 그냥 지금 내가 사춘기 때 또는 20대의 그 욕망을 그냥 안고 나이만 들어간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자본주의는 그런 문화밖에 없었어요. 문제는. 그래서 산업화 시대를 지금 통과한 분들이 제일 난감해진 거예요. 이 시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노인이 아주 굉장히 많은 숫자로 존재하는 시대를 맞이했거든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이제 노인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가 다음 세대의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문화적 혁명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비참해요. 오래 살수록 이건 저주가 되고 그렇다고
청년들에게 무슨 그게 돌아가는 것도 없어요. 청년들은 결혼하고 임신하고 이 사회에 편입되지 못해서 괴롭고, 노인들은 이 많은 시간을 이 시간을 대체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너무 정처같고, 그렇다면 그 사이에 낀 중년들은 행복하겠습니까? 이게 집안으로 쏙 들어가면 부모님, 엄마, 아빠 그리고 애 이 3대가 여기 싹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일 사실 그 힘든 관계는 가족 관계입니다. 가족 관계. 가족이 제일 무서워요. 갑자기 막 그 가족이 막 보험 들어준다 그러면 좀 소름 끼치죠. 갑자기 왜 나를 이렇게 뭐 병에 걸리면 뭘 받고 보험을 여러 개 들어주면 이거는 이제 점점 이제 암살의 위험이 지금